그리고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 보시죠. 얘네 드디어 시작했다고 본인들이 공지를 때렸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본인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 약자를 이제 KFH라고 적었고요. 우리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스턴트 이제 크로스보더 레미턴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즉각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 써있죠. 대놓고 using 리플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더 제로 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피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트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서비스 어베이러블 지금 현재 사우디 리알, 이건 사우디의 법정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 리알. 그래서 이렇게 적나봐요. 통화기호로는 SAR이라고 적는 것 같습니다. 리알.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 보내는 게 여기에 적힌 대로 제로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이 은행 알라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알라자이 뱅크라고 읽어야 되나? 그쪽 은행에 있는 수취인한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에 있는 은행이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은행. 당연히 리플렛 멤버입니다. 왜죠? 확인 안 해봐도 알아요. 왜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 엑스커런트로 페이먼트 하려면은 도달 범위가 똑같이 리플렛 멤버여야 돼요. 물론 멀티옵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멀티옵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대방도 리플렛 멤버여야 돼요. 찾으면 나오죠. 이미 2017년에 얘기가 나왔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라자이 이 뱅크는 본인들 홈페이지 주소 같죠. 여기 본인들이 적어놨네요. 2017년 5월부터 엑스커런트 썼네. 볼까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건데 사우디도 출발이 되게 빨랐다는 거예요. 2017년 중순이잖아요. 5월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몰랐을 뿐이지 이미 리프사 솔루션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게 본인들 홈페이지죠. 알라자이 뱅크닷컴이고 여기 떳떳하게 적어놨잖아요. 여기 이 알라자이 뱅크는 이슬람 은행 중에서 가장 크대요. 규모가 상당한가 보죠. 그래서 컴플리티드 시큐어를 완성했다. 크로스보더 모니 트랜스퍼 할 때 뭘 써서요? 리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성공했다고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 홈페이지에다가 사우디 내에서 최초로 이 블록체인 기술 써갖고 이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크로스보더 모니 트랜스퍼 하는 거 성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격의 중동이에요. 정말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터키는 이제 동유럽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중동하고 가깝죠. 거기. 그리고 인도. 아무튼 이 중간 지역에서 굉장히 빵빵 터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됐죠? 저희가 이 기사까지 안 봐도, 이 자료까지 안 봐도 이제 리플렛 멤버끼리 페이먼트 도달 범위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글로도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제로피라는 겁니다. 제로피. 이거는 되게 단서가 돼요. 일단 요거 갖고 뭐라고는 확정 못 짓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엑스커런트 멤버들끼리 돈을 보낼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제로피를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이 세틀먼트 때문에 그런데요. 세틀먼트 할 때 이 법정화폐가 서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그게 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보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리퀴디티 프로비저닝 온 리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세틀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 가지씩 이제 정리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1번 방식 요거. 은행이 직접 서로 계좌를 틀어서
이거를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하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 예치금을 쌓아도 돼요. 만약에 뱅크A가 사우디면은 사우디 법정화폐 통화기호가 SAR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쿠웨이트죠. 쿠웨이트 은행 아까 저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인가요? 이렇게 쿠웨이트 KFH라고 적었죠 아까. 네. 여기다가 계좌를 틀고 사우디 리알로 바꿔갖고 열심히 쌓아두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객이 사우디 쪽으로 한 100 리알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럼 이 계좌에 쌓여있던 100 리알을 마이너스 시키고 이 알자이 뱅크에 있는 그 수취인 돈 받을 사람 계좌에다가 100 리알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르먼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끼리 직접 계좌를 서로 만들고 환거래 계약을 해서 돈을 프리펀딩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그럴 만한 자금이 없거나 또는 이제 환경적인 그런 제약을 받는다. 그럼 제3자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얘가 양쪽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죠. 어떤 식으로 하냐? 마찬가지로 이제 A뱅크가 알자이뱅크 사우디에 있는, 그리고 B가 쿠웨이트 KFH라고 하면은 이제 쿠웨이트에서 사우디로 돈을 보내면 100리알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100리알로 환전했을 때 쿠웨이트 돈으로 이만한 가치가 되는 돈을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대신 3자한테 맡길의 계좌에다가 넣어줘요. 여기다가 숑숑 하고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하겠죠. 당연히 이걸 부탁하는 대가도 넣을 겁니다. 네, 그거 넣어서 주면은 야 여기다 너 이 계좌 틀고 있지, 대신 돈 좀 보내줘라. 그럼 얘가 오케이 우리 계약 성립하면은 여기에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자이뱅크한테 너 이 수취인 C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계좌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그만큼 돈을 마이너스 시켜 100리알을. 그리고 이 사람한테 100리알 좀 보내줘. 그럼 얘가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세르먼트 되는 거잖아요. 미리 프리펀딩 해놓은 거 같다가. 예. 그리고 이전까지 없던, 이제 최근에서야 새로 생긴 수단이 바로 요거죠. XIP 레저를 활용한, XI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이용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방법의 세르먼트. 예, 레저상에서 서로 전달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아직 엑스라피드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하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적용되어 있진 않죠. 예. 이건 점차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저런 방식이 아무래도 중간에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른 방법으로 요거를 리프사가 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냐면요, 이거를 간단히 설명드렸고 왜 이걸 얘기 꺼내냐면은 이 프리펀딩 방식들이잖아요. 기존의 방식 두 가지인데 직접 하던지 3자한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프리펀딩 하는 거죠. 3자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자, 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제로피가 될 수가 없어요. 제로피로 서비스를 해줄 수는 있겠죠, 고객한테. 하지만 본인들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직접 프리펀딩 안 하지만 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나가요, 부탁하는 대가가. 제로피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쿠웨이트 얘네는 사우디 보낼 때 제로피라고 돼 있거든요. 제로피라고. 수수료 안 받는데요. 이거는 약간은 주의 기울여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갖고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세르먼트 하는데 그냥 엑스커런트로 페이먼트 처리하고요. 그리고 세르먼트로 기존 방식을 쓴다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로로 처리를 못해요. 비용을. 제로 코스트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피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별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부터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기념으로 며칠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제로피로 해줄게. 이러면은 뭐 납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기간은 고객들을 위해서 축하, 기념적인 의미로 이제 약간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엑스라피드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제로피로 장기간 유지 못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네가 이 리플사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하게 되면서 여기다 스레드로 하나 더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역시도 다른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드.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로 확장을 시킬 건데, 앞으로 확장을 시킬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디퍼런스 커런시스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관점을 국가라는 것보다는 법정화폐의 관점으로 언급을 했어요. 다른 법정화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돈을 보낼 때 왜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왜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법정화폐라 그래요. 법정화폐를 컨버트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컨버트가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비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직접 바꿔낼 수가 없으니까. 프리펀딩이라는 이런 되게 구식적인 방법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이 이제 개개인마다 그 각 주체마다 필요해지는 이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잡아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중동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다드 바레인 기억하시나요? 얘네? 기억하실 겁니다. 참고로 사다드 바레인 엑스라피드 하면 나오죠. 얘네가 그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작년이에요. 이미지? 아니, 잘못 쳤구나. 사다드. 이 브로셔 기억하시죠? 볼게요, 같이. 자, 요 그림인데 얘네가 이 키오스크라고 요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요런 기계 머신 하나 세워져 있고 여기에 터치 스크린으로 막 누르면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게 키오스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걸로 페이먼트 처리할 수 있게 요거 갖다 사업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바레인에서. 근데 얘네 보면은 잘 보세요. 서비스 여러 개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공과금 같은 것도 납부할 수 있고요. 저걸로 대학교 이제 교육비 등록금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뭐 정액제로 운영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아니면 스팀이라고 그 패키지 게임들을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용 지불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 말고 해외 송금도 가능해요. 한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여기 세 줄을 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ICICI 뱅크는 인도에 있는 뱅크예요. 인도. 그러니까 당연히 투 인디아라고 적혀있죠. 레미터스 송금, 인도로 송금하는 거 뱅크,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요.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 보이죠?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여기 뭐죠? 리플사의 리플렛 멤버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모니 트랜스퍼, 국제 송금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마지막 블록체인 모니 트랜스퍼 솔루션이다 적혀있는데 떡하니 적혀있죠. 엑스라피드. 네. 본인들이 밝혔어요. 엑스라피드 쓴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엑스라피드, 머큐리 FX, 리플사 설명한 것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합이 필요하죠. 엑스커런트 아니면 엑스비아가 필요해요. 엑스라피드 쓰려면 이 조합을 갖춰야 됩니다. 네, 이 조합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사다드 바레인 같은 경우에 요거 아니면 요걸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의미죠? 마찬가지로 그 머큐리 FX 그 애쉬가 설명한 영상에 따르면은 엑스라피드에서 이제 목적지 국가의 법정화폐로 바꾸고 목적지 국가의 수취인한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바로 리플렛 멤버가 받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은행, 리플렛 멤버가 아닌 다른 은행에 있는 수취인이라고 하면은 그 은행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사우디라고 하면 목적지가 사우디에 있는 리플렛 멤버, 알자이 뱅크 같은 데가 받아요. 돈을 받고, 이제 수취인이 다른 은행이다, 리플렛 멤버가 아닌 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다 하면은 이 이미 바뀐 거,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바뀐 걸 국내 송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고 전달되고, 결국에 이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개요. 지금 이 문구만 봐도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 송금을 할 때는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얘는 이미 오피셜로 엑스커런트, 바로 리플렛 멤버라고 공개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송금할 때 얘 채널을 쓴다는 거죠. 얘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거 지금 문구만 봐서는 요거의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요거든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지금 상황에서.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액량에서 ICICI 뱅크, 이 인도에 있는 요 은행을 통해서 인도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예, 얘가 리플렛 멤버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또. 그리고 이 엑스라피드 얘가 쓴다는 거잖아. 바레인에서. 중요한 건 바레인이에요. 바레인이잖아요. 엑스라피드 양쪽 다 쓰는지 특정 국가 라인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바레인에서 출발을 할 때 바레인 거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국가로 가는지는 얘네가 디테일을 안 적어놨어요. 하지만 엑스라피드 쓴대요. 그러면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조건 뭔가요? 바로 바레인 내에서입니다. 바레인 내에서 바레인 법정화폐 통화기호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바레인이라고 적을게요. 바레인 XRP 쌍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네. 일단은 얘네가 쓴다는 얘기는 어느 국가 구간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최소 한 곳 이상은 쓴다는 얘기잖아요. 목적지 국가가.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항상 포함되는 게 출발지 국가인 바레인입니다. 그 얘기는 요것과 같은 거죠. 이 쌍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파트너 거래소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걸로 알 수 있죠. 어느 거래소인지는 모릅니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을 만족 안 시키면 엑스라피드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진격의 중동, 매번 진격의 중동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리프사가 공개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동 쪽에. 지금 사다드 바레인 같은 경우도 리프사가 공개한 오피셜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중동 쪽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많아요. 계속.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 때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들, 중앙금융기관들이 올해 1, 2분기 때 라이브로 뭐 CBDC도 발행하고 들어간다는 기사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가는 그 레귤레이션 관련해서는 클리어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올해에는 확실히 중동에서 많은 것들이 이뤄내줄 수 있는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리프사가 밝히지 않았지만 많이 진척된 지금 비즈니스 사업들 진행 상황도 보이고요. 그래서 중동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계속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